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로스트 아크 인게임 최고 레벨 엔드 콘텐츠인 에픽 레이드 베히모스의 마지막 2관문을 사랑스럽고 소중한 티어 4 준비생 본캐 채술인 파이터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베히모스 레이드 2관문의 보스인 잔혹한 폭풍의 처단자 베히모스로부터 살아남을 채술 인파이터의 분장을 먼저 검사해보자. 아이템 레벨은 1656이야. 무기는 타락한 마수의 사멸 헤비 건틀릿 25강이고 3레벨 사멸 세트를 착용 중이야. 가기는 원한, 돌격대장, 기습의대가, 예리한 동기, 직업 각인 채술 3레벨이고 아드레날린 각인만 1레벨로 세팅했어. 특성은 신속의 더 투자한 고신속이고 팔찌는 5% 효율을 가진 팔찌를 착용 중이야. 카드는 최고 130각이고 초월은 무기까지 초월을 완료한 풀초월, 엘릭서는 달인 2단계야. 특이사항으로는 공이속 만찬을 섭취했어. 베히모스 2관문에서는 사용하는 스킬트리가 1관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해당 스킬트리는 내가 카멘 레이드 4관문에서 사용 중인 스킬트리와 동일해. 베히모스 2관문 최후반부 페이지에서 내가 똥손 피지컬로 인해서 너무 많이 죽었던 적이 있어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의 강림 스킬의 두 번째 특포를 피경연합 효과를 부여하는 강인한 특포로 변경했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베히모스의 무력화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신뢰의 폭딜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채술 인파이터의 무력화에 힘을 주기 위해 용의 강림과 일망타진의 각각 전설 압도론을 착용해서 육딜성을 강화했어. 2관문 보스인 잔혹한 폭풍의 처단자 베히모스를 상대하기 좋은 딜러 추천 배트 아이템은 암흑 회오리 수류탄, 아드로핀 물약이야. 사멸인간은 스킬트리도 무력 특화 빌드라서 시너지를 위해 회오리 수류탄을 들고 참전했어. 베히모스 2관문은 1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을 자랑하는 약 4천억 줄의 피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체력 수치의 정신줄을 제대로 붙잡기가 너무 힘들었어. 다행히 1관문과 동일하게 공격 적중 시 공격력이 증가하는 폭풍의 파편 버프와 몸통, 날개, 머리 부위 파괴 후 머리에 딜이 2배로 들어가는 기믹은 그대로라서 약간 안심되기도 했어. 베히모스의 기본적인 패턴은 1관문 때랑 거의 차이가 없어서 2관문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 패턴만 조심하면 초중반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베히모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어. 1관문에서처럼 물과 전기 속성을 듀얼로 사용하고 물 속성 공격에 픽격되면 캐릭터 머리 위에 물방울 아이콘이 생기는 물범벅 디버프에 걸리는데 이때 베히모스의 피카츄 전기 공격에 피격당하면 바전류 디버프라는 초당 최대 체력 디렉 피해와 받는 피해가 대폭 증가해버리는 더러운 디버프에 걸리게 되니 물범벅 디버프 상태일 때는 어떻게든 전기 공격에 피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한 속성 공격에 피격당하면 폭풍의 파편 스택이 감소하니 속성 공격은 웬만하면 맞지 않는 게 생존에 좋아. 백사멸 딜러는 베히모스의 꼬리 공격도 조심하자. 열심히 공격하다 보니 베히모스의 몸통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파괴되어 1관문과 동일하게 베히모스가 다운되고 날개와 머리 폭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어. 이때 첫 번째 아드로핀 물약을 먹어 공대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날개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날개를 파괴하고 다른 날개, 머리 순으로 폭발을 진행한 다음 베히모스의 뚝배기를 2배로 두들겨주자. 사멸인간은 야생의 공파너라 공대장인들마다 아드로핀 사용 택틱이 살짝씩 바뀌는데 공대장인 오더를 따르는 게 별다른 문제 없이 베히모스 레이드가 잘 흘러가는 것 같아. 베히모스 뚝배기에 들어가는 딜이 너무 맛있네. 베히모스 2관문에서는 일정 시간 경과 뒤 사용하는 특수 패턴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건 특수 패턴 3가지 중 하나인 일명 엘버하 스틱 패턴이야. 베히모스 앞에 일반 회오리와 파란색 회오리가 생성되고 발밑에 집사에 가까운 장판이 터지기 전에 일반 회오리에 올라타 생존하는 기믹이야. 최후반 광폭화 페이지 전에 공대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패턴에 누워서 데카를 까먹는데 나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침착하게 일반 회오리만 둘둘 따라다니다가 집사장판이 맵 절반을 넘을 때쯤 회오리에 올라타니 무사히 이 패턴을 넘길 수 있었어. 1관문의 흰선과 함께하는 회오리 제거 패턴은 2관문에서 한층 더 강화됐는데 베히모스 기준으로 10개의 선이 생기면서 각 파티별로 베히모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파티원 한 명에게 돌풍이라는 디버프가 생기고 베히모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파티원에게 추가로 선이 생겨. 돌풍 디버프는 베히모스에게 열심히 비비다 보면 자연스레 없어지고 돌풍 디버프가 생긴 파티원에 맞춰 추가로 생성된 선을 연결한 뒤 1관문과 동일하게 수프 디버프를 조심하면서 회오리를 제거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트라이 때는
이 회오리 제거 패턴과 엘버하 스틱 패턴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리트와 악수를 나눌 수 있었어. 후후. 돌풍 디버프 제거 패턴도 공대마다 조금씩 파이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돌풍 디버프를 서포터뿐이 받는다거나 조금이라도 더 베히모스를 공격해 가족 사진에서 잔열 딜러를 희망하는 딜러분들이 수행한다던가 아무나 희망자를 받아 한다던가 식으로 돌풍 디버프를 해결하곤 했는데 여러 번 베히모스 플레이를 하면서 보니 돌풍 디버프 제거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생성된 선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간격으로 돌풍 파티원에게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또 신나게 베이모스의 엉덩이를 두들겨주니 두 번째 다운이 발생했어. 첫 번째 다운과 마찬가지로 날개 파괴 시 아드로핀 물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때 정신이 혼미했는지 아드로핀 물약을 먹지 않았지 뭐야. 두 번째 다운일 때 어떤 공대장님은 머리에 딜할 때 아드로핀 물약 먹으라는 오더를 내리셨는데 날개 아드 때랑 비교했을 때 클리어 시간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었어. 2관문도 1관문 때랑 동일하게 폭풍의 영빈 버프가 발생해 날개나 머리를 아무 곳에서나 때려도 대거택 적용이 돼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장판인 무릉덩이가 많으면 베히모스의 물속성 공격이나 여러 베히모스의 짤 패턴들이 잘 보이지 않아 피하기가 어렵더라고. 무릉덩이는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푸른색 회오리를 무릉덩이로 유도하면 카멘 2관문 약체와 장판을 흰 구슬로 제거하는 방법처럼 제거할 수 있어. 역시나 일정 시간이 경과돼서 베히모스의 특수 패턴이 발동됐어. 이번에 발동된 특수 패턴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패턴인 작은 능지 알비온 패턴이야. 패턴이 시작되면 안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범위에 피해를 주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베히모스가 중앙의 원형 모양 및 선과 피자 모형의 전기 장판 공격을 시전하는데 중앙선, 피자 중앙선, 피자 순으로 2번 공격하기 때문에 장판이 생기는 곳이 아닌 지역으로 잘 피해서 패턴을 넘겨 살아남자. 개인적으로 베히모스 2관문 3종 특수 패턴 중 이 패턴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 그치만 아까 전에 언급했던 무릉덩이 장판이 작은 능지 패턴 안전구역에 지나치게 많이 깔려있다면 장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어 베히모스가 3번대로 따다운은 돼버렸어. 보통 딜이 강력하고 공대원들이 잘 생존해서 딜을 야무지게 넣은 공대라면 3번째 뚝배기 두드림 이후 다음 페이지인 190줄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어. 아까 사용하지 못했던 아드로핀 물약을 이번엔 잊지 않고 사용했지롱. 베히모스의 체력이 190줄 이하로 내려가면 맵에 있던 모든 무릉덩이가 사라지고 맵이 밝아져. 베히모스는 어디론가 날아갔는지 보이질 않는데 각 파티는 파티 숫자 곱하기 3자리고 이동해 준비하면 베히모스가 중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베히모스에게 무력화 게이지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후 맵 전역에서 실마의 기둥이 생겨나고 위치를 잡은 자리에서 실마의 기둥을 완파하는 것이 아닌 실마의 기둥 양옆에 붙어있는 조각이 파괴될 때까지만 때려주면 실마의 기둥 색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베히모스에게 날아가고 무력화 게이지를 감소시켜. 시술 인파이터의 경우 난타형권 프롤딩, 폭멸권 난사 한 번이면 바로 실마의 기둥이 무력형으로 변해. 그리고 웬만하면 넓게 이동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실마의 기둥만 치는 게 좋더라. 제한 시간 내 실마의 기둥을 열심히 보내 무력화에 성공하면 베히모스가 뜨아운 하는데 이때 열심히 달려가서 베히모스를 때려도 무적 판정이 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달려갈 필요는 없다콩. 정신을 차린 베히모스가 하늘로 솟구쳐 오른 다음 내려오면서 피자 장판을 생성하고 피자 장판을 피하면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인 베히모스 광폭화 페이지에 진입해. 광폭화 페이지에서는 특정 안전구역을 제외한 맵 전역에 잔혹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이 안전구역을 벗어나 폭풍에 피격당하면 1분 동안 폭풍의 파편 버프를 얻을 수 없는 회오리 디버프에 걸리게 돼. 광폭화 페이지부터 베히모스 체력바 밑에 찐무력 게이지가 등장하는데 이 무력화를 깎는 인파이터가 되기 위해 압도론을 착용한 용의 강림과 일망타진을 최대한 야무지게 사용하고 회오리 수류탄을 쿨타임 때마다 던졌어. 베히모스가 새로운 패턴도 사용하는데 엄청 많이 맞고 디버프 대박 많이 걸리고 데카도 많이 까봤던 경험에 의하면 광폭화 페이지 때는 베히모스의 옆구리가 그나마 안전한 것 같더라고. 3일 딜러의 금지가 무너져 속상하고 옆구리가 무조건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옆구리에서 무력화 스킬과 횟수를 던져 베히모스의 찐무력화를 유발하면 로스트아크 사상 최악의 시점 변화라 생각하는 렌의 무료 조력자 스킬이 시전돼.
레네 스킬로 인해 베히모스의 찐무력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인파이터는 폭렬권 난사 버그인지 몰라도 베히모스 머리의 특정 방향에서 폭렬권 사용 시 머리가 아닌 몸에 맞아버리는 일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해. 그런데 시점이 아주 크게 변하는 덕분에 포지션 잡기가 어려워서 남들보다 한 발 늦게 마지막 아드로핀 물약을 먹고 딜을 해야 해서 조금 슬퍼. 이후 정상적으로 생존에 신경 쓰면서 베히모스 옆구리와 뒤에서 스킬을 사용하다 보면 베히모스 레이드도 끝이다 콩. 와, 이렇게 폭풍과 벼락을 지배하는 혼돈의 가디언 베히모스로부터 살아남았어. 카이슈테르 이후 등장한 신유긴 레이드라 엄청 어렵고 힘들 줄 알았는데 베히모스 10번 클리어 업적인 폭풍의 논회 뜨 이후부터 베히모스도 슬슬 익숙해져가서 어렵지 않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 콩.